자, 우리 오늘 수업은요, 중단원을 쭉 풀어볼 건데, 그냥 기본 표준 발전해도 금방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 표준 발전을 쭉 다 풀게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화면이 1번부터 잘 보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연속인 이유를 설명하래요. 근데 딱 봐도 그림이 끊어져 있으니까 불연속이잖아요, 둘 다. 근데 이제 이유를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연속을 만족시키려면 뭐가 같아야 됐냐고 했냐면, 우, 함이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는 거 얘기가 이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존재하는 극한값과 존재하는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 1번 문제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존재 않는다. 뭔 말이야? 존재하지 않는다. 예. 1번의 불연속 이유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존재하지 않아?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달라서요. 그럼 2번 문제는 어때요? 2번 문제는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은 같아서 극한 값은 존재해요. 극한값 존재하고 함수값도 여기 점이 찍혀 있는 건 함수값이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1번 문제에서도 여기가 함수값 1에 대한 함수값인 거고 지금 문제에서도 여기는 1에 대한 함수값은 얘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연속이려면. 근데 지금 보고 있으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존재하지만 같지 않아서 불연속인 거고 1번 문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인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우리가 이걸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을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살아야 문제를 풀 때 조금 고난이도 가서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씩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인 겁니다. 1번이 쉽지만 이 내용을 자기가 본인이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가 완벽히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2번 넘어갈게요. 2번도 마찬가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따지는 중이니까 지금 얘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요. 1번 그림 그리기는 사실 이 함수들이 다 불편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따져볼게요. 좌극한부터 보면 지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이에요.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값, 한 마이너스 3 정도를 대입해 보는 거죠. 특히 이 절대값일 때. 그럼 앞에 있는 x는 그대로 쓰시고 여기 마이너스도 그대로 쓰신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절대값 안에 대입했더니 얘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절대값 안에가 음수면 저기 있는 x는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의 좌극한 값은 결국엔 2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라 마이너스 4가 좌극한 값이 되는 거고요. 자, 우극한 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 그런 얘기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를 대입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는 뭐 마이너스 1도 있고 양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2니까 좀 가까운 걸 대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또 대입을 해요. 그럼 그래도 얘는 음수잖아요, 안에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애는 또 똑같은 내용으로 2x가 돼요.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여기에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 절대값 x라는 애가 굳이 그림을 따지자면 절대값 x만 보면 여기잖아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2에서 보고 있단 말이죠. 마이너스 2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핵심은 사실 이쪽인데 여기서 함수가 바뀌어버리면 불연속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얘는 마이너스 2 부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의 부근만 보고 있으니까 요 근처에서 얘가 불연속일 리는 없겠죠. 함수가 식이 바뀔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을 지금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이라고 할 때 마이너스 2에 가까운 것 중에 좀 작은 값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봤던 것처럼 우극한에서도
마이너스 2의 오른쪽에 있는 값은 당연히 양수들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하다 보면 양수도 있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마이너스 2의 근처에 있는 마이너스 1 값을 여기다 대입해 봤더니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위에랑 똑같이 식이 벗겨져요. 그래서 결국엔 2x가 되는 거고 값이 같은 거죠.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값이 다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고 함수값 보셔야 되잖아요. 함수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대입하는 거니까 f-2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에 절대값을 마이너스 2에 씌우면 그냥 벗겨져서 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4.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값이 모두 같으니까 이 결과는 연속이겠죠.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될 겁니다. 마냥 편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원하는 값이 조금 동떨어져 있어서.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값은 보시면 어차피 또 절대값 x이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이제 함수값부터 한번 볼게요. 함수값을 볼 건데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어차피 절대값은 풀어지는데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하면 얘가 0 되죠. 그럼 함수값에서 분모가 0이면 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함수값이 어때요?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얘는 극한값을 볼 필요도 없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당연히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볼 때는 일단 함수값이 존재하냐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하냐를 볼 건데 함수값이 존재하는 건 대입해 봤을 때 우리가 뭐 분모가 0이 되거나 이런 애들만 아니면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값이 같냐 다르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은 기본 문제라고는 하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은 그냥 가볍게 풀어보면 되는데 이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래요. 그럼 연속인 구간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인데 자, 1번 문제 얘는 무슨 함수죠? 다항함수잖아요. 그래서 다항함수니까 얘는 당연히 연속이에요. 어디에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구간으로 적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구간 이 전체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 함수고요. 이번 문제는 분수함수죠. 그럼 뭐만 0이 아니면 돼? 분모만 0이 아니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6만 아니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겠죠. 근데 구간으로 쓰자면 뭐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6 합집합 마이너스 6부터 무한대 이렇게 해서 모든 실수에서 마이너스 6만 쏙 빠진 거 그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4번 문제 보시면 사이값 정리 내용이잖아요. 어떤 방정식이 x는 0, 3차 방정식이 0되는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건데 이 구간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는 곳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그 얘기는 저 fx라고 하면 fx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하면 f의 마이너스 1의 값과 f의 0의 값이 부호가 서로 다르냐만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뭐 계산을 굳이 안 해보더라도 음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다 없어지고 3만 남으니까 3은 양수다. 그럼 마이너스 1 이 구간에서는 음수에 찍히고 그쵸? 그 다음에 3인 구간에서는 양수에 찍히니까 당연히 어떻게 연속적으로 지나가려다 보면 실근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문제에선 지금 연속이란 말이 빠져 있지만 이 fx 자체가 다항함수니까 항상 연속인 함수고 연속인 함수의 어떤 구간에서의 실근의 존재성은 지금처럼 사이값 정리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야겠죠?
자, 기본 문제에서 우리가 내신 준비한다고 봤을 때 시험에 딱 나올 만한 문제는 뭐 4번? 3번도 사실 그냥 구간 찾는 거니까 그렇고요. 2번이나 1번 같은 경우는 이해를 점검하는 수준이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연속이려면 이거 확인해야 돼 정도를 1번과 2번에서 연습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3번과 4번은 우리가 시험 뭐 문제 풀 때 꼭 쓰이는 그 과정들이 있으니까 이해 및 연습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제 시험에 관련이 있는 건 5번 같은 유형이 되는 거죠. 이제 표준부터 쭉 되는 얘네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애들이니까 반드시 반복하고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문제 읽어보면 우리 다 프린트에서나 우리 선생님 수업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x는 2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하고 지금 fx를 이렇게 줬죠. 그럼 위에서 극한값 찾고 밑에서 함수값 찾아서 같냐 다르냐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극한값부터 볼게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지금 x-2분의 위에 거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1, 2, 1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2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이 극한값은 이제 약분까지 하면 2x 플러스 1만 남고 극한값이 5다. 근데 함수값이 얼마다? 5다. 그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얘는 뭐다? 연속이 된다 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우리 하던 거니까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보시면 얘가 이제 극한값 그리고 여기가 함수값 해서 같은지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2번처럼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극한값 구할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왼쪽 좌극한이면 조금 작은 거 우극한이면 조금 큰 거를 절대값 안에 대입해서 부호를 따져주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좌극한부터 볼게요.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왼쪽에서 가. 그러면 나머지 식은 그대로 써주시고요. 여기 x-2에 2의 좌극한이니까 하나 작은 1 넣어볼까요?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이 값이 마이너스 1 되잖아. 그럼 절대값 안이 음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 붙여서 x-2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분까지 하면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이면 약분하면 마이너스 x만 남잖아요. 그럼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좌극한 값인 거고요. 우극한 보시면 x가 2의 오른쪽에서 그럼 마찬가지 나머지 식들은 그냥 써주시고 x-2의 우극한을 넣으면 3 정도 넣어보시면 되잖아요. 3 넣으면 플러스 1 양수면 그냥 벗겨져. 이렇게 한 다음에 약분할 거 약분해 주시고 2의 우극한 그러면 그냥 x죠. 거기다 대입하면 2잖아요. 그럼 벌써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함수값은 뭐 당연히 함수값도 지금 0이니까 다르지만 일단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불연속 되겠습니다. 연속과 불연속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절대값 들어있으면 조금 조심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문제집 같은 거 보면 막 가우스 함수도 나오고 그래요. 가우스 함수 나오고 막 이러면 정신이 더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교과서에 이 유형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목표가 뭐 수능 준비다라고 하면 사실 수능에서도 요즘 가우스 함수가 이렇게 자주 쓰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과서를 좀 벗어난다는 얘기는 더 큰 시험을 좀 준비하겠다 이건데 내신만을 위해서는 일단 교과서에 있는 유형 먼저 챙기는 게 우선순위가 좀 뒀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6번이요. 6번 역시 미정계수 결정 문제인데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줬어요. 연속이란 얘기는 벌써 극한값 존재하고 함수값 존재해서 그 둘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서 극한값 여기서 함수값 구해서 같다고 놓으면 될 거고 극한값 구할 건데 여기 루트가 있네요. 그러면 유리화해야 되는 유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극한값부터 구하겠습니다. x는 1로 갈 때 x-1분의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2에다가 유리화를 해줘야 되니까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에다가
이 분자에만 곱하는 것이 아니라 분모에도 곱해주잖아요.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 분의 위에는 앞에 제곱이니까 루트 벗겨지고 x 플러스 2 뒤에는 제곱해서 마이너스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3이네요. 그럼 계산해보면 여기가 x-1로 계산돼서 약분 되는 거고요. 남아있는 것만 써주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대입하면 루트 4니까 2고요. 4분의 1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바로 극한값이니까 함수값과 같아야 연속이겠죠. 그래서 a는 4분의 1이다 라는 문제로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말로 중단원을 선생님 항상 미리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로 연습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자는 거 잘 따라오면 중단원 들어왔을 때 그렇게 큰 이질감은 없을 거예요. 한두 문제들 빼고는. 예를 들어 7번 같은 문제인데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fx랑 gx가 a에서 연속이래요. 연속함수 성질하는 얘기겠죠. 일단 연속함수 성질 중에 선생님이 그때 짧게 하고 넘어갔지만 한 점에서 연속인 두 함수 또는 두 개, 세 개 함수들의 뭐가 성립한다고요? 사칙연산이 다 성립하는 거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쵸? 연속인 애들끼리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다 연속이 유지가 돼. 하지만 뭘 조심하자고 그랬죠? 나누기일 때는 뭘 조심해? 분모가 0이 아닌 점에서만 연속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으면 그 점에선 연속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지금 fx-2배의 gx는 이건 그냥 빼기잖아요. 실수배도 하고 빼기도 한 거니까 나누기가 없잖아. 그럼 얘는 그냥 연속이 되는 거예요. 항상. 반드시 연속이에요. 그 다음 니은은 뭐냐면 fx, 연속인 함수 fx랑 연속인 함수 fx랑 곱했어. 그러면 마찬가지 얘도 x는 a에서 연속이 유지가 돼요. 곱셈이니까. 그치만 디귿과 리을을 보시면 분모에 뭐가 있어요? 분모에 fx랑 gx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점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 fa가 0이거나 ga가 0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연속이다 라고 말하기는 얘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분모에 가 있다, 식이 분모에 가 있다는 건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을번도 마찬가지죠. 누구 때문에? ga가 0이면 어떡할 거야? 그쵸? 물론 fx에서 어떤 인수를 갖고 있어서 약분까지 돼서 없어질 수도 있지만 안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반드시 연속이다라고 말할 순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기억과 니은이고, 이런 문제야 풀이 적을 게 없잖아요. 그냥 듣고 이해되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그냥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거 사칙연산 다 되는데 뭐만 조심하자? 나눗셈, 분모가 0일 수도 있다 라는 거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8번이요.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는 아예 함수를 준 거죠. 근데 fx는 다항함수, gx도 다항함수. 그러니까 얘네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연속이야? 둘 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얘네들은. 그쵸? 그치만 이렇게 분모에 g가 가 있거나 루트 안에도 들어가 있으면, 루트는 정의역이 딱 어디서부터 잘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연속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써보세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인수분해가 마침 x-1, x-2 분의 x-1. 그러면 얘의 문제는 선생님 얘는 약분이 되니까 x-2분의 1. 그래서 얘는 x는 2만 아니면 되나? 이거인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가?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얘는 약분이 되긴 하지만 요 안에서 이미 gx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g의 정의역에서 x는 1이 빠지고요. x는 2가 빠져요. 그쵸? 왜냐면 이때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약분돼서 없어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근데 일단 함수가 생긴 gx분의 fx는 gx의 인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정의역이 1과 2가 빠져있는 상태다. 그래서 얘는 어디서 연속이냐면 치수 전체에서 1과 2만 빼면 돼요. 이렇게요.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뭘 만족해야 되냐면 루트하고 여기가 함수 들어가 있으면 이 만족시키는 함수는 이 루트 안에 있는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함수값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식을 써볼게요. 루트에 fx랑 gx 곱하면 x-1에 아까 gx 이렇게 인수분해했잖아요. 그럼 x-1의 제곱에 x-2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밑에다 쓸게요. x-1의 제곱에 x-2가 되고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곱, 어떤 식의 완전 제곱은 항상 뭐예요? 양수죠. 거기다가 x가 1이면 0도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누구만? x-2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함수는 다 연속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으로 쓰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에 별표를 한 2개 정도 치겠습니다. 치는 이유는 변화 가능성이 충분해요. 그래서 다른 문제집에서 비슷한 유형 문제들을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9번 문제인데요. 9번 문제는 뭐 나름 우리가 단원명으로 맞추자면 최대최소 정리를 하는 건데 선생님이 최대최소 정리 설명할 때 했지만 이렇게 그런 최대최소 정리를 꼭 안 떠올려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다고 했죠.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그래프 그려서 구간 안에 최대최소, 그래프 그려서 구간 안에 최대최소 찾는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2차 함수가 나오면 얘를 꼭지점이 보여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3x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니까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 빼기 4분의 9 플러스 1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에 얘랑 얘랑 만나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4분의 9 플러스 1 한 번만 더 쓸게요.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에 플러스 4분의 13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그림은 꼭지점이 2분의 3, 4분의 13인 거고, 그렇죠? 2분의 3, 4분의 13인 거고 위로 볼록 되겠죠. 뭐 그림 대충 그리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2분의 3, 여기가 4분의 13 되겠어요. 근데 구간이 어디부터냐면 마이너스 1부터 2예요. 2면 2분의 3보다는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럼 구간 대충 그려보면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뭐 여기까지인 거잖아요. 근데 그림은 항상 대충 그린 거니까 완벽하게 믿지는 마시고 여기 꼭지점이 당연히 최대값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최대값은 4분의 13이 될 거고요. 최소값을 생각할 때 마이너스 1과 2를 그냥 다 대입해서 풀어보면 뭐 당연히 편하긴 뭐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편하지가 않죠. 왜냐면 마이너스 1도 계산해야 되고 2도 계산해야 되니까 두 번 계산해야 돼서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진 않죠. 사실 하면 되는 건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은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프가 지금 2분의 3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잖아요. 근데 2분의 3에서 2까지 가는 길보다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길이 더 길죠. 그러면 이 고점에서 그대로 똑같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여러분 카메라가 잘 안 보이죠? 요렇게 똑같은 속도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같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 이렇게 같이 빠지면 여기서 이렇게 같은 속도로 내려올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서 오른쪽은 여기서 멈출 거야. 근데 왼쪽은 더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가겠죠. 그러니까 어디가 더 내려가 있을 거야?
마이너스 1쪽이 더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최소값은 저쪽에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그래프의 대칭성을 가지고 하면 조금 이제 계산을 덜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이에요. 그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최소값. 최대값은 4분의 13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일 때는 그래프의 대칭성 이용하면 최대 최소 중에 계산을 좀 줄일 수 있다. 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갈게요. 유리함수는 지금 기본형부터 봐야겠죠. 기본형은 x분의 3이 되겠네요. 기본형은 y는 x분의 3. 이거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그럼 그림 그리시면 3이 양수니까 1사분면 1사분면 3사분면에 그려지는데 그랬던 애가 점근선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빠졌어. 그럼 거기에다가 맞게 이렇게 1사분면 방향, 그 다음에 3사분면 방향에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구간이 어디부터? 1부터래, 여기. 1부터 2까지래요. 이 그림 잘 보시면 선생님 조금 대충 그린 거지만 여기부터 점점점 내려가죠. 감소함수가 돼서 여기 2에 떨어집니다. 그럼 언제가 제일 높아요? 최대값은 x가 1일 때고요. 최소값은 x가 2일 때가 되겠죠. 그럼 그걸 그대로 식에다 대입해보면 x는 1일 때 최대값 2분의 3 되겠고요. x는 2일 때 최소값 1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 9번 같은 유형도 정말 많이 연습하셔야겠죠. 특히 그래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9번 문제는 다른 문제집을 여러 번, 진짜 수십 번 풀어봐도 부족할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프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난 그래프 그릴 수 있어 할 때까지요.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혹시나 로그함수, 지수함수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딱 그 함수만 그리면 안 되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다양한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10번 가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문제가 좀 긴데 선생님이 프린트해서 약간 응용 문제 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때 누구 나왔더라? 어떤 남자애랑 수현이랑 이렇게 같이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저렇게 됐던 거 그거랑 좀 비슷한 응용 문제인데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A 정류장을 출발해서 B 정류장에 정차 버스는 정차하잖아요. 정차는 잠깐 서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거고 다시 출발해서 C 정류장에 도착했대요. 그렇죠? A 정류장을 출발, 정차, 도착 이 단어들을 기억해 주셔야죠. 출발, 정차, 도착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A에서 B 정류장, 그 다음에 B에서 C 정류장 갈 때까지 최고 속력이 각각 60km였대요. 그러니까 60km의 속력을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건 A 정류장부터 마지막 C 정류장까지 갈 때 40km 순간은 적어도 몇 번 속도가 왔다 갔다 했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여기를 X축을 어떤 정류장의 위치라고 칩시다. A 갔다가 B 갔다가 C로 갔다고 치고요. 이 Y축은 속력이라고 하죠. 속력. 그러면 60km 여기가 60에 해당되는 애라고 치고요. 40km를 한 이쯤에 그려놓을까요? 여기가 40km. 그럼 얘는 문제는 여기 40km를 몇 번 지나갔냐, 적어도 몇 번 지나갔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에서 출발, 아까 출발, 정차, 도착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했죠. 출발이란 얘기는 A의 처음의 속력은 자, 보시면 A가 출발한다는 얘기는 원래는 멈춰 있다가 자, 이제 가야지 하고 웅 갈 거 아니에요. 근데 A랑 B 사이에 60을 지났대. A랑 B 사이에 60을 이렇게 지났대. 그리고 왜 B에서 여기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B 정류장에서 다시 정차는 멈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적어도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A에서 0이었다가 60을 한번 찍고 한 번인지 몇 번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최소 한 번 찍고 그 다음 B에서 다시 멈추고 손님 내리고 태워서 다시 출발해서
B와 C 사이에서 60을 최소 한 번은 찍고 다시 C에 도착이라는 얘기는 또 멈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40을 적어도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은 최소한 지나갔을 거다. 물론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 아저씨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 내려왔다가 다시 비에 멈출 수도 있죠. 그렇지만 최소는 네 번은 반드시 40km를 지나갔을 거다. 올라갈 때 한 번, 내려올 때 한 번. 아시겠죠? 이 내용 한번 곱씹어 보시고 오늘 풀었던 10문제 중에 잘 안 되는 것들은 문제집으로 연습해 주시고요. 발전 문제는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하고 갈게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출석 메시지 남겨주세요.